안녕하세요. 상담피는 라이프 진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실수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면, 어떻게 내가 응대를 하면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내 찐팬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업무에 대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떠한 일에 정말 그 베테랑들도 잠시 잠깐의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22년 동안 치과라는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22년을 근무를 하면 그 정도면 실수가 왠지 없을 것 같고 완벽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상대가 이거를 조금 이해해주고 오히려 더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실수를 인지했을 때 바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실수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상대에 의해서 내가 실수했는 걸 인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 갑자기 번뜩 나 그거 잘못한 것 같아 라고 그 싸한 느낌의 실수를 인지하기도 하잖아요. 그 순간이 언제가 됐든 내가 인지하는 순간 바로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그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그 사과하는 행위가 변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보통 실수를 사과는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는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형태의 변명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내가 했음을 인지했지만 그걸 실수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변명의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변명의 말은 상대방이 너무나 잘 알아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그냥 나의 실수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제가 조금 더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변명은 절대 하지 마시고 깔끔한 사과로 그냥 그 상황을 종료하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을 잡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가 시간적인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 비용적인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번거로워졌을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병원에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업무를 할 때 뭐 비용 상담을 했던, 아니면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환자분은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비용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약속에서 좀 어그러져서 내가 병원에 왔는데 그날 어떠한 진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과와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는 더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즉각적인 사과와 인정과 더불어서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 취해 주겠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보상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다가 혹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서 상대방이 조금 뭔가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됐다거나, 이게 꼭 비용이 아니더라도 번거로워지는 상황도 손실인 거거든요. 이게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게 보상이라는 거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상담들은 저희 일반 직원들도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근데 새로운 직원이 오거나 하게 되면 저희 병원의 진료 수가가 익숙지가 않을 때는 이전 병원에 있었던 수가랑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잘못 안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이 완납을 다 하신 거죠. 한 번 더 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어쨌든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을 조금 덜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상황 얘기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제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진료를 하고 환자분이 나왔어요. 이 환자분이 저에게 어떠한 컴플레인을 한 상황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끝나고 이제 마무리 추가 수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제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제가 환자분에게 저희가 어쨌든 비용을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나머지 추가 수납분에 대해서 전액을 배려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얼마에 대한 비용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지막 추가 수납을 하고 마무리를 해드렸거든요. 이렇듯 상대가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 어떠한 컴플레인을 걸지 않더라도 내가 알아서 어떠한 보상을 해줬을 때는 이 환자분이 다음번에 또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병원으로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 병원에 내원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는 컴플레인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은근 이거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입장 바꾸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알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와 당신을 번거롭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보상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보상 체계까지 함께 들어간다면 그때는 상대방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라고 조금 너그러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과의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만약에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면 실수를 했을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셨다가 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까지 잘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내 펜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너무 잦으면 안 되겠죠. 네, 실수를 했을 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게끔 내가 늘 신경 써야 하는 것, 그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누구와 어떠한 형태로 관계를 맺든 그 관계가 힘들지 않고 조금은 행복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치과 상꼬미들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아시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자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